안녕하세요. 목포화재 카이로 박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공휴일이라 아침 새벽 라이딩을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쌀쌀하네요. 오늘 풀페이스를 끼고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는 전기자전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점,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교통비를 많이. 대략 한 달에 제가 출퇴근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마 5,000원도 안 들 거예요. 충전 5,000원이 뭐야? 한 3,000원 정도 예상합니다.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 9용도 750도 탔고 이제 1000와트로 넘어오면서 전기세 충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고요. 제가 이제 경유차를 타다 보니까 오히려 경유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보다 단거리에 취약합니다. 특히나 겨울 같은 데나 소음 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출퇴근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엑스라이더를 타고 갔을 때는 3분 거리인데 차를 타고 갔을 경우는 지하주차장 가서 시동 켜고 예열하고 센터까지 가고 거기에서 다시 주차하고 후열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등록 절차가 편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동성 기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성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1년 세금, 그 다음에 번호판 등록, 그 다음에 유지비, 보험비,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상당히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라이더 같은 경우는 그냥 사서 타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투닝의 자유로움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LED를 하나를 바꾸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고 절차가 까다로운데 이 친구 이제 엑스라이더나 전기 자전거 쪽으로는 투닝의 자유로움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LED를 사방대에 박아도 되고 저같이 지금 전조등이라는 깜빡이라든가 뒤쪽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태블릿 거치를 이렇게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LED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자가 하고 싶은 튜닝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배터리를 더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은 모터를 바꿔서 와트수를 높여도 되고 아니면 LED 같은 경우도 사방팔방에다 다 붙여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좀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편의성, 이동성인데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따로 집에서 주차 공간을 차지하거나 이제 집 밖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집에 넣어놓거든요. 엑스라이더를 충분히 또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이다 보니까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해서 주차가 가능하고 솔직히 밖에다 주차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치안 1위라고 해서 또 핸드폰이나 카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놔둬도 누가 지갑을 놔둬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데 자전거는 가져갑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밖에다 두기가 아무리 잠금 장치를 해놔도 불안감이 있는데 저는 집 안에다 1층에다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없다. 편리하다. 물론 기체가 크고 해서 약간의 불편감은 있는데 어찌됐든 집에 보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스라이더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죠. 제로에 가깝고, 그 다음에 요새는 제가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업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게 전기자전거이지 않나. 이동수단도 빠르고 오히려 대도시나 목포는 뭐 차 막힘이나 이런 건 없는데 대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차 막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전기자전거에 인기가 많아지면서 출퇴근으로 하면서 친환경적이다. 이런 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단점으로는 첫 번째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장점으로는 지출이 없어지는 거죠. 보험값이라든가 뭐 등취독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게 보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이런 기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보험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기가 48V에 1000W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 제 거는 탈 수가 없습니다. 요 위쪽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거든요. 이 밑에는 일반 도로고, 자전거 도로 여기 라이딩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목포 같은 거는 목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은 편에 속하는데 라이딩 길을 갈 수가 없다.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이제 갓길 1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AS 문제입니다. AS. 여기 목포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를 다룰 수 있는 전기 자전거가 판매점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을 하고 그러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기를 받았는데 서비스를 받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자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전에 제가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상당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자가 장비를 타이어 펑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뭐 펑크가 나면 이래저래 알아보고 자전거 수리점에서 이제 오토바이 수리점이나 자전거 수리점에서 이제 맡길 수 있는데 펑크가 났을 때 막상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근거리에서 펑크가 났기 때문에 다행히 뭐 수리야 뭐 어떻게 뚫어가지고 했는데, 한 자전거 센터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기체가 크고 귀찮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부분에서 불편감이 굉장히 많다. 자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AS 부분이라든가 서비스, 그다음에 자전거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서 그게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이상 오늘 엑스라이더의 전기 자전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해보았습니다. 그럼 라이딩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